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가 경호처와 대치 끝에 철수를 결정했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김한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5시간 반 동안 대치 끝에 물러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체포하고 수색영장이 월요일 6일까지 남아 있더라고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월요일까지. 그러면 공수처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공수처가 어저께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이제 지켜보니까 네. 이제 플랜 B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경호처는 애당초 그러니까 원론적인 입장을 계속 내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대통령에 대해서 경호 의무를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사실 이 말은 우회적으로 사실 한 것이고 사실 속내는 네.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면은 어저께 같은 어떤 경호처 그 직원들이 적극적인 대응은 충분히 예상했어야 되고 그런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어저께는 거의 장시간 동안 계속 조금씩 앞으로 가는 관주 쪽으로 가는 대치 국면에서 머물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연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6일까지인데 다시 재차 영장 집행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전 대안은 지금 별로 보이지가 않는데요. 일단 체포 시도가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에 진짜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있었으면은 어저께 같은 상황에서 네. 경호처장이 사실 궁극적인 책임진 경호처장이 사실은 경호처 직원들을 지시를 해서 영장 집행을 어떻게 보면 방해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도 어저께 그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지시했어야 됐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현장에서 공수처 검사가 지시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경찰은 현행범 체포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 네. 공수처 검사가 그것에 대해서 만류한 겁니다. 하지 않은 거예요. 아. 물론 이제 부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물리적 체포 충돌이나 과정에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더군다나 이 온 국민이 지금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사안에서 지금 원칙적인 법 집행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철수했다는 말입니다. 좀 플랜 B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일단 체포 시도를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6일이 지나가게 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체포영장 청구를 다시 재청구하는 건 무의미하고요. 현장 상황에서는. 예,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바로 그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한 상황이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요. 네.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수본이라든가 검찰에 원래 국수본이나 검찰에서 이걸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첩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본인들이 아무런 성과도 못 냈고 오히려 이 공수처가 과연 계속 존재해야 되는 기관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부시를 줬어요. 그럼 다시 그냥 재이첩을 해서 국수본 그리고 아니면 검찰에서 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럼 일단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앞서서도 체포와 수색영장에 대해서 법원한테 영장을 청구하고 그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장을 청구하는데 네. 사실 그럼 첫 단추로서 그럼 또 어느 법원에 청구할 수 하는 거냐? 지난번에도 서부냐 중앙이냐 여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다 중앙지법법원에다가 영장 청구를 해서 다 구속하고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공수처법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중앙지법법원이에요. 물론 이제 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두긴 하지만 그럼 원칙적으로 중앙지법법원에다가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시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왜 서부지방법원을 했다고 영장 중앙으로 바꾸냐?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서부지방법원에다 영장 청구하면 계속 그 국민의힘이라든가 네. 윤 대통령 측에서 이거 꼼수 아니냐 반발을 또 여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영장 청구 자체도 네. 공수처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거고요. 다만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이제 진행되거든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게 되면 이런 어떤 이제 실력 행위가 아니라 법적으로 좀 다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는 여지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또 보여집니다.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다퉈야 될 부분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은 사실은 수사기관에 굉장히 힘이 실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재판에서도 지금 소추인 측에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어떤 탄핵으로 가는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도 영장 발부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이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한 상황에서 이 공수처장, 그리고 공수차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을 하고 오늘 출석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뭐 예상됐던 이야기지만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만약? 이것도 사실은 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까지입니다. 6일까지면은 사실은 경호처장이라든가 차장한테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6일까지 또 체포영장이 집행될 여지가 있으니까 아하. 자기들은 경호처법에 따라서 그 업무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명분이 있거든요. 최소한의 명분이. 네. 그러면은 사실 소환 통보도 6일 체포영장 이후로. 6일 이후로 소환 통보를 해야지 사실은 그 경호처 입장에서 할 말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왜 굳이 또 하루 사이에 유효기한이 있는 상황에서 또 소환 통보를 했는지도 좀 그것도 좀 수사기관에서 좀 운영의 묘가 좀 없지 않나. 근데 궁극적으로 근데 어저께 경호처장의 모습은 네. 물론 이제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 영장제도 그리고 어떤 사법권의 권한에 대해서 사실은 전면 대응한 거, 전면 부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경호처장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무단 침입이다. 이제 공수처가 무단 침입했다라고 경호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영장에서 단서 조항 때문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국가기밀 군사상의 문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입장인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논리는?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다면 충분히 경호처의 입장이 수긍이 갑니다. 근데 이것은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고 네. 그 체포수색. 체포영장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인신을 어떤 구속하기 위한 전 단계 그 집행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 형사선법을 내세워서 방패를 삼을 수는 없는 거고요. 아.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단 침입을 주장하는 부분은 조금은 잘못된 논리가 될 수 있다. 적어도 법원의 체포영장에 대해서 현행법에서 다툴 수는 없고요. 네. 만약에 진짜로 그것이 만약에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불법적인 좀 뭐 체포영장이다, 집행이다 이렇게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예를 들면 체포 적부 심사를 통해 가지고 구제 방법이 분명히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방법을 택했어야지. 어저께처럼 계속 물리적 충돌 양상을 보여주게 되면 궁극적으로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론을 통합하고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경호처라든가 대통령 측의 어떤 그런 어떤 실력행위 그리고 공수처의 어떤 무기력한 모습은 계속 그냥 국민들에게 불안한 모습, 그다음에 우리들 어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불확실성 이것만 보여주는 거게 되거든요. 예. 예. 이제 대통령 측은 이제 한 두 가지 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공수처가 정말 내란죄 수사할 수 있는 곳이 맞아? 라는 질문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의 적법성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왜 공수처만의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 체포수색이 아니라 경찰이 기동대까지 할 수 있었어. 이것도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일단은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이전 정권에서 이제 어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이게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공수처가 생기면서. 예, 공수처가 갑자기 생기면서 사실 내란죄라는 것이 공수처 수사 권한에 직접적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직권남용만 규정돼 있지. 직권남용. 근데 직권남용을 수사를 하면서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수처가 주장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범죄고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라는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여지를 없애게 되면은 그냥 국수본이 수사를 하고 아. 그냥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도 없습니다. 그럼 가장 이상적인 건 국수본이 수사를 하고 네. 검찰에 송치를 해서 왜냐하면 그 검찰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소 권한이 있거든요. 적어도 네. 내란죄에 대해서는 이 모습이 윤 대통령 측에서 그런 아무런 항변이라든가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윤 대통령 측에도 여지가 전혀 꼬투리도 잡히지 않고 저는 이상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이 수사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영장 재집행할 수도 있는데 좀 손을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